해봅니다. 여야 정치권에 몸담고 계신, 제도권에 몸담고 계신 여야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만, 이제 그 정치평론가신 고 박사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안철수 원장, 안철수 교수가 끝까지 완주 못할 것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지금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됐는데, 민주당과 여러 가지 정책이나 색깔 면에서 비슷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 박용진 대변인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저희가 뭐 짐작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독자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책 출간 직후에 예. 모 언론사의 조사를 보면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그냥 끝까지 독자적으로 가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도 뭐 자기 마음대로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대중의 뜻,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끝까지 독자적으로 가자고 하는 이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안철수 교수가 작년 10월 26일에 있었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모델로 생각한다면 그 시점에 박원순 후보는 끝까지 무소속을 견지하고 승리했거든요. 그것은 기존 정치권에 식상한 이런 다수 유권자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것으로는 시민 후보, 뭐 무소속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나 시민 후보, 국민 후보라고 하는 컨셉이 더 유리하다. 예. 이런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철수 교수의 현재까지의 스탠스도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끝까지 독자적으로 갈 가능성 무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럴 경우에 정권 교체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누구의 눈에도 볼 때. 그러면 막판까지 독자적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결국은 민주통합당이 무릎을 꿇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이래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점은 나중에 혹시 토론되면 제가 말씀 다시 드리겠고요. 저는 정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못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는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김재원 의원과도 약간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예. 박용진 대변인도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해야지. 똑같은 얘기지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나는 사실은 생각이 없는데 민주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헤매는 거 보니까는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민주통합당이 잘하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안철수 교수가 아직 대통령에 도전할 만한 의지를 세우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수준에서 대통령에 나서는 것은 당선되더라도 본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불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책을 출간하고 또 그 출간 시점에 맞춰서 미리 예능에 출연해서 녹화를 하고 이렇게 방송 시점을 쭉 이렇게 맞추는 걸로 보면 아주 잘 짜여진 드라마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안철수 교수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가 저는 안철수 교수한테는 덫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백마탄 왕자와 같은 이 순백의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작은 오점 하나라도 번지면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넉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이 과정에 저는 무수히 많은 혹독한 검증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죠. 당장 이 예능에 나오고 나니까 바로 새누리당에서 거짓말이다, 뭐 거짓말이 여러 군데 있다, 뭐 이러고 치고 나왔잖아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대로 작은 사소한 거라도,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도 안철수가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돼버리면 굉장히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 이제 그런 점들이 예. 오히려 덫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 하는 점까지 좀 지적해놓고 싶습니다. 고 박사께서는 뭐 좀 세 분이 공이 좀 그 부분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만 정치는 곧 의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이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조 교수께서는 반론이 있으신지요? 예. 글쎄, 그 막스 베버는 정치는 소명이다 그랬는데, 예. 그 안철수 교수는 소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인생관이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하자 하는 게 제 철학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교수의 그런 입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식상한 이유가 이제 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 정치권에 대한 그 실망 때문에 안철수 교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쓰임이 있다면 뭐 감당하겠다 이런 자세도 또 굉장히 새로운 그 문법으로 어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나 물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안철수 교수의 그 지지자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그거를 극복할 만한 이분이 또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번 대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안철수 교수가 나오게 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박용진 대변인 얘기했듯이 그 기존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왜 희망을 못 주냐 하는 특히 우리 정치 경쟁력이 거의 후진국 수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지역 정당 때문인 게 크죠. 그러니까 지역이 정당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는 뭐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되는 이러니까 정치인들이 개혁이 안 되는 이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크지만 또 정당들이 억울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사회에 특수한 그 역사적 뿌리가 있는데 이제 독재 시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군사 정부들이 정치인들을 폄훼하고 구속하고 이러면서 그 정치,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다투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죄악시하고 군인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독재를 해야만 뭐 경제가 발전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전파되면서 국민들이 근원적으로 정치를 불신하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민주화된 국가에 비해서도 훨씬 정치 불신이 심한 그래서 그런 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정당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하나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있는데 유럽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존 정당,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정당이라는 거는 매우 위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근대를 대표합니다. 예. 근데 이제 탈근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2차 대전 이후에. 그래서 유럽 같은 데에서도 이제 정당을 외면하고 오히려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는 이거는 이분들은 어떤 좋은 정당을 가도 외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당들로서는 특히 이제 저는 민주당이 너무 많이 그 반성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진보 정당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 유권자들은 정당을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이 탈정당 현상을 안철수 교수가 그대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양대 정당뿐이 없기 때문에 제3, 4 정당이 있었다면 안철수 현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처럼 양대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제3 후보가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보면 안철수 교수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게 훨씬 이따가 설명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좀 더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유럽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진보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정당을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정당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패턴에서. 그런데 이 안철수 교수 현상을 두고는 이것이 정당 정치의 퇴행이다. 또 정당 정치의 일테면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살이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조 교수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앞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 현상이 정당 정치의 퇴행으로 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의 정당의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계적인 정당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시민의 수평적 참여가 훨씬 더 광범위해지고 활발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발전의 징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정당의 위기를 맞는 것이. 그래서 퇴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저는 평가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혹시 반론 있으신가요? 예. 반론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좀 미국이나 유럽하고 이 한국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의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체계가 어떤 형태로든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일부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뭐 공화당을 지지한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할 때 내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들 느끼죠. 미국의 유권자들이 또는 유럽의 유권자들이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다수 유권자들이 민주통합당을 찍으면서도 흔쾌한 기분을 갖지 못하고 새누리당을 찍으면서도 뭔가 좀 찝찝한데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찍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옮겨갈 의지가 있는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로는 부동층으로 표현되면서 40%에서 60%까지 조사에서 나오잖아요.
일본도 보면은 지금 정당 밖에 뭐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뭐 오사카 유신회를 깃발을 들었는데 뭐 3,000명의 정치 지망생들 일거에 모이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50년 이상 지배해왔던 자민당 체제가 해체된 이후에 새로운 대표 체계가 제대로 대안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실험들이 나오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적어도 이 정당의 어떤 정당 정치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이나 미국의 상대적으로 좀 안정화되고 선진화된 그리고 대표성에 크게 위기가 없는 정당 체계와 그렇지 못한 우리의 정당 체계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나라나 다 안고 있는 문제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예.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고 특수한 형태의 위기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치권과 정치 지도자들이 사실은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 그런 문제라고 좀 봅니다. 예. 한국이, 그러니까 외국의 정당 정치는 기본적으로 200년 이상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우리의 정당 정치의 뿌리는 굉장히 짧죠. 뭐 길어야 한 50년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당이 제도화가 안 돼서 벌어나는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 박사 말씀이 그 점에서 맞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이후 어떤 보수 정당과 이제 민주당이라는 이 진보 정당이 이름은 바꿨지만 이 뿌리가 안정이 되면서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특히 새누리당 지지 같은 경우에는 한 35% 이상으로 아주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해야 이제 30% 정도 떨어지지 그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새누리당 지지가 안정돼 있다. 이거는 2000년 이후에 한국 정당이 오히려 안정돼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당 정치인들이 굉장히 반성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2000년 이후에 한국 정당은 매우 안정돼 가고 있는데 다만 민주당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새누리당은 그 박근혜 대표의 지지도 사실은 새누리당 지지에 영향을 받는 게 굉장히 큰 거예요. 아주 안정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그 탈근대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유럽 보편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정당의 면에서는 일본과 한국은 매우 상황이 다릅니다. 오히려 그 과거 뭐 80년대, 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이후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오히려 정당 정치가 진일보한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교수에 대한 현상은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